5월의 유튜브 채널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4월 23일 수요일 오늘의 미국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까지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러면은 오늘도 이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과연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론트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그나저나 어제 미국의 주식시장이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오르지 않았습니까? 바운스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는 또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지금 미국은 중국이랑 이 무역 전쟁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상호 관세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상호 관세가 이렇게 또 높은데 중국에 대한 관세를 좀 이제 상당히 이렇게 또 줄이겠다라고 이렇게 또 밝혔다고 하네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제롬 파월 의장 있지 않습니까? 연준 의장을 뭐 해임을 뭐 시킨다네 만다네 그런 얘기를 저번 주에는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중국에 대한 이제 관세도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또 줄이겠다고 하고 그리고 제롬 파웰 의장도 이 해임을 할 의사가 전혀 없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마자 어제 미국의 주식시장 상승을 하면서 이렇게 또 마감을 하지 않았습니까? 미국의 주식시장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주식시장이 다 이렇게 또 상승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그 관세에 대해 가지고 지금 이 중국을 이 협상을 이렇게 또 하려고 협상 테이블로 이렇게 또 끌어오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중국이랑 무역 협상을 이렇게 또 할 때 매우 친절하게 대할 계획이다라고 이렇게 또 밝혔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중국 우리랑 빨리 이 무역 협상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어제는 굉장히 많은 주식들이 이렇게 또 상승을 해가지고 이 뭐 S&P 500이나 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2.5% 이상 이렇게 또 상승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오늘도 계속해가지고 상승세를 이렇게 또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번 주까지만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 파월 의장한테 계속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당장 금리를 내려라. 지금 당장 금리를 내리지 않는다고 하면은 내가 너를 뭐 어떻게 하겠다. 내가 이제 빨리 끌어내릴 수 있다고 하면은 빨리 뭐 끌어내리겠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백악관 내에서도 이 파월 의장을 어떻게 하면은 해임을 하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또 앉혀줄 수 있을지 뭐 스터딩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검토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들도 이렇게 또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제롬 파월 의장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뉴스가 저번 주에 많이 나왔고 그리고 요번 주 초에도 이렇게 또 많이 나와가지고 주식시장이 이렇게 또 많이 흔들렸거든요. 그것을 이렇게 또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주식시장이 계속 이렇게 또 내려가다 보니까 이제 자신한테 이제 화살이 이렇게 꽂힐 것 같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 비판을 너무나 이렇게 또 많이 받다 보니까 파월 의장 뭐 해고를 할 계획은 없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제가 보기에는 자기도 다 본 거야. 뭐 법률 같은 거 다 보고 그리고 뭐 백악관한테도 이렇게 또 지시를 했겠죠. 파월 의장 어떻게 하면은 해고를 할 수 있을지 알아봐라라고 했는데 법률적으로 좀 이제 불가능해 보이는데요. 라고 이렇게 똘마니들이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그래가지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어차피 해고를 하지 못할 바에야 좀 더 이제 좋은 그런 인상을 주자라고 해가지고 어제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나는 이 제롬 파월 의장을 해임할 생각이 없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지가 집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해임을 할 수가 있다고 하면 빨리 뭐 해임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참 이제 말 바꾸는 것도 트럼프 대통령의 재주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 항상 이렇게 말을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불확실성이 그렇게 지금 높은 게 아닌가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 투자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롬 파월 의장을 이제 해고를 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연준의 그 독립성을 지켜주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미국 이제 금융시장에 대해 가지고 어느 정도 신뢰를 다시 이렇게 또 회복을 이렇게 또 시킨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오늘 주식시장이 이렇게 또 올라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주식시장이 이렇게 또 올라가다 보니까 이 유가 같은 것들은 다시 이렇게 또 상승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금값은 어제는 뭐 사상 최고치 뭐 3,500달러를 이렇게 또 넘어선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또 하락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더 뉴욕타임즈에서 이렇게 또 보시다시피 어제 미국 주식시장이 이렇게 상승을 할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또 상승을 이렇게 또 할 수 있는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연준 파월 의장을 이제 해고를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미국의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가 이렇게 또 회복이 이렇게 또 되게 되면서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오늘 장 초반에는 S&P 500이 3% 이상 막 이렇게 또 상승을 뭐 급등을 이렇게 또 하면서 어제도 한 2.5%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하면서 이렇게 또 마감을 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말 때문에 이번에는 좀 이제 소프트하게 이렇게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연준 의장에 대해서도 이제 지켜준다고 이렇게도 하고, 그리고 이제 중국에 대해서도 상호 관세 같은 거를 이제 좀 이제 낮춰줄 것으로 이렇게 또 기대를 이렇게 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보여주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주식 시장에 이렇게 또 올라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문가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말한 대로 실제로 이제 중국이랑 이제 만나가지고 협상을 잘 하게 된다고 하면은 잘 해가지고 뭐 중국이나 미국이나 관세를 이렇게 또 내린다고 하면은 다시 미국은 어느 정도 시장이 안정이 될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오늘 이 나스닥 지수는 4% 처음에 4% 정도 이렇게 또 급등을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아마존은 한 7% 이상 이렇게 또 상승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메타도 6% 이상 이렇게 또 상승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테슬라는 좀 이따가 더 자세하게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 테인데 오늘은 4%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그러면서 아시아 주식 시장들도 아시아 주식뿐만이 아니라 유럽 이제 증시도 다 이렇게 또 상승을 하면서 이렇게 또 마감을 했다. 일본 니케이 같은 경우는 1.9%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하면서 이렇게 또 마감을 했다고 하고요. 홍콩도 한 2.5%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했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독일도 한 2.8%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했다. 그리고 이제 달러 같은 경우에도 다 이렇게 또 회복을 다시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달러가 0.5%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이렇게 또 했다. 그리고 이제 국채 수익률은 하락을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국채 가격이 이제 살짝 이렇게 또 올랐다. 그리고 10년물 이제 수익률은 4.3%로 이렇게 또 떨어지게 됐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금값 같은 경우에는 3,500달러를 찍고 어제는 그러면서 오늘은 3,300달러까지 이렇게 또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어쨌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상호 관세에 대해 가지고 이제 무역 전쟁에 대해 가지고 좀 더 온화한 그런 얘기를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제롬 파월 의장한테도 좀 더 이제 온화하게 이렇게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미국의 주식 시장 잘 이렇게 또 어제 이어가지고 오늘도 이제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미국 주식 시장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막 1.7%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뭐 처음에는 1000포인트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한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이렇게 또 있고, 그 다음에 뭐 700포인트 그리고 지금은 뭐 500포인트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중국에 대한 이제 관세에 대해 가지고 소프트한 그런 이제 톤으로 이렇게 또 나오다 보니까 주식 시장에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S&P 500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2.1%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한 3% 정도 이제 많이 이렇게 또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 중국에다가 이렇게 또 하고 있는 상호 관세 145% 그 관세 퍼센티지를 아마도 이제 조만간 크게 낮출 수도 있어 보인다. 라는 그런 좀 이제 유화적인 그런 태도를 이렇게 또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스캇 베센트도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미국하고 중국 간에 큰 거래 이제 가능성이 있다 조만간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미국 주식시장이 어제 이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또 상승 분위기를 이렇게 또 타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연준 의장도 그냥 두겠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어쨌든 이 보잉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보잉은 실적 발표를 이렇게 또 했는데 예상보다 이제 적은 이 손실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5%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구리 가격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구리 가격은 이제 무역 긴장이 이제 완화가 이렇게 또 되게 됨으로 해가지고 지금 다시 이렇게 또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또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이제 경제 지표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번 달 4월 달 제조 뭐 PMI 지수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50.7로 예상보다 이렇게 또 상회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서비스업 PMI는 51.4로 예상보다 더 높다.
라고 이렇게 또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연준 뭐 이사들 있지 않습니까? 이사들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이 미국이 아직도 인플레이션 위험이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 위험이 계속 지속이 되는 한 우리는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 네,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이렇게 또 나왔다고 하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금리는 계속 이렇게 동결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중국의 반응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나 이 스캇 베센트만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이제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중국은 우리도 협상은 열려 있다. 하지만 미국의 위협적 태도에는 우리는 응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밝혔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 중국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협상을 할 의지는 있기는 있지만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좀 이제 좋게 나와야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너무나 막 윽박지르면서 이렇게 또 나온다고 하면은 우리도 협상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뜻을 중국에서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스탠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중국이랑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협상을 이렇게 또 하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온화한 분위기를 지금 이렇게 또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 주식시장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주식시장이 어느 정도 미국하고 중국의 무역 텐션이 좀 이제 낮아질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지다 보니까 좀 주식시장은 계속 이렇게 또 잘 상승 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재무장관 스캇 벤센트가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중국하고 미국하고 큰 거래를 이렇게 또 할 가능성이 있다. 조만간.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제 스캇 벤센트는 워싱턴 DC에서 이렇게 또 열린 국제 무역 이제 금융 연구소에서 뭐 포럼이 이렇게 또 열렸다고 하네요. 포럼이 이렇게 또 열리면서 미국하고 이제 중국 간의 이제 무역 문제에 대해 가지고 큰 거래의 기회가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중국이 균형을 원한다고 하면은 함께 하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 이 미국에서는 이 무역 적자가 중국이랑 이렇게 또 해가지고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무역 적자를 이렇게 또 줄이기 위해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은 말도 안 되는 그 관세를 이렇게 또 매겼는데 그런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관세를 이렇게 매기고 그리고 이제 중국이랑과의 이 무역도 계속해가지고 이제 적자가 이렇게 또 심하다고 하면은 이 미국도 이렇게 또 좀 이제 나쁜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적절한 선을 이렇게 또 보자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스캇 베센트는 세계은행이 중국과 같은 그런 이제 고도 성장 국가에 계속 이렇게 또 대출을 하고 있는 것을 계속 이렇게 또 비판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것은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것을 깎아먹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이제 중국은 개발도상국이 아니다라는 그런 소리죠. 지금 이 중국을 본다고 하면은 전 세계에서 미국을 이어가지고 두 번째로 큰 그 경제 규모를 이렇게 또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계은행은 중국에다가 계속해가지고 이 대출을 이렇게 또 해주면 안 된다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중국의 이런 고도 성장 국가에 이 대출을 계속 이렇게 또 해주게 된다고 하면은 민간 시장의 이제 발전을 방해를 이렇게 또 하는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 상호 관세 중국에다가 이렇게 또 매긴 거 145% 이제 너무나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를 한 50%에서 65%대까지도 이렇게 또 완화를 할 가능성도 이렇게 또 있어 보인다라고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렇게 또 얘기가 돌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50%, 60%를 이렇게 또 매긴다고 하더라도 145%는 말도 안 되는 것이었고, 그리고 50%, 60%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좀 굉장히 높은 게 아닌가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피할 수가 없어 보이지가 않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베센트는 이 세계은행뿐만이 아니라 IMF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는데 지금 이 IMF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본래 목적에 이렇게 또 벗어나 있으면서 개혁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 이 미국의 제조업이 지금 이렇게 또 붕괴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공급망에 이렇게 또 위기를 이렇게 또 맞고 있는 것은 외국의 정책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또 비판을 이렇게 또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강경한 이제 무역 조치가 이러한 이제 불균형을 이렇게 또 바로 잡을 것이다. 라고 이제 스캇 베센트는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미국은 이런 이제 무역 이제 불균형 같은 것들이나 그리고 이 미국의 제조업이 이렇게 또 붕괴가 되고 있는 것은
예, 이거는 미국의 임금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너무나 높기 때문이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휴머노이드 로봇가 이렇게 또 나오고 이 AI가 발전을 하지 않는 이상 제조업이 다시 미국에서 이렇게 또 부활을 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간에 뭐 스캇 베센트나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는 스캇 베센트가 지금 이 미국하고 중국이랑과의 이 무역 전쟁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상호 관세 그 전쟁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디에스컬레이션이 이렇게 또 될 것 같다. 어느 정도 이제 갈등이 좀 낮아질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질 것 같다. 완화가 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Very near future. 이제 조만간. 이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이 상호 관세를 이렇게 또 하면서 지금은 중국에다가만 뭐 관세를 뭐 145% 이렇게 또 매기고 있긴 있지만,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목표는 중국과의 이제 단절이 아니다, 디커플링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중국하고 미국하고 협상을 잘 해야 하긴 하는데 쉽지는 않을 것이지만 지금보다는 나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본다고 하면 완벽하게 디커플링이 되기는 됐거든요. 145%, 중국도 125% 이렇게 또 매겼다라는 그 소리는 디커플링이 지금 벌써 된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완벽하게 디커플링이 이렇게 또 됐기 때문에 중국도 힘들고 미국도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협상하는데 나와가지고 우리 협상을 하자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어느 정도 이제 온화한 얘기를 이렇게 또 하기는 했지만, 솔직히 말해가지고 아직까지는 바뀐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기는 없지만, 어느 정도 이제 소프트한 그런 이제 톤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이 이렇게 또 올라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현 정부의 그냥 낙관적인 말들로만 이렇게 또 한 것이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하지만 이제 시장에서는 좀 이제 긍정적으로 이렇게 또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지금 이 미국도 이 협상을 이렇게 또 하려고 좀 이제 노력을 이렇게 또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중국도 보면은 별로 상황이 안 좋거든요. 상황이 이렇게 또 안 좋다 보니까 중국도 이제 조만간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아무리 그래도 미국이 전 세계에서 이제 가장 큰 시장이지 않습니까? 소비가 진짜 어마무시하게 많이 되는 그런 이제 나라이기 때문에 이 미국의 소비 시장을 놓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제 중국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도 좀 이제 온화하게 이렇게 또 나올 때 중국도 이제 조만간 협상 테이블로 이렇게 또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제 투자자들이 이렇게 또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미국 주식시장 이렇게 상승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또 여기 뉴스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아직은 뭐 협상이 뭐 된 것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잉 CEO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중국을 본다고 하면은 중국은 보잉 이 비행기들에 대해 가지고 단 한 대도 받고 있지 않다. Stop taking aircraft라고 이렇게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역 전쟁 때문이다. 트레이드 월 때문에 지금 보잉이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이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어제 뭐 CNBC랑 그리고 이 보잉 CEO랑 이렇게 또 인터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인터뷰를 이렇게 또 하면서 이 중국에 있는 여러 이제 항공사들에서 보잉의 이제 항공기를 인도받지 이제 못한다라고 이렇게 통보가 이렇게 또 나왔다고 하네요. 왜냐하면은 중국 정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했기 때문에 중국은 아무리 그래도 이제 공산당 국가이다 보니까 정부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할 수밖에 없나 봐요. 그래가지고 원래 중국의 인도 예정이었던 737 맥스 기종이 다시 중국으로 갔다가 다시 미국으로 이렇게 또 회항을 이렇게 또 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잉사 측에서는 이 737 맥스가 중국만 이렇게 원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들은 이제 고객이 굉장히 많다. 이 중국이 이렇게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한테 인도를 이렇게 또 하면은 된다.
라고 하면서 이 보잉 지금 뭐 회사를 지금 보잉의 그 기업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뭐 작년이나 뭐 재작년이나 별로 안 좋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회복기에 이렇게 또 있는데 우리들은 그 회복을 이렇게 또 하는 것을 차질 없이 잘 진행을 이렇게 또 하겠다라고 이제 강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랑 이 상호 관세 어느 정도 이제 완화를 이렇게 또 해주려고 그 움직임을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국도 이제 조만간 보잉에 대한 그런 이제 중단 조치를 풀어줄 수도 있어 보이지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잉 어느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보잉에서도 이제 실적 발표가 이렇게 또 나왔는데 1분기 실적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예상보다는 낮은 손실을 이렇게 또 기록을 이렇게 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현금 흐름도 괜찮게 이렇게 또 돌아가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오늘 보잉 주식 5%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장을 이렇게 또 마감을 한 다음에 테슬라 실적 발표가 이렇게 또 나왔거든요. 실적 발표가 이렇게 또 나왔는데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나쁘게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예상을 하고 있었던 것과 같이 이 테슬라의 실적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자동차 매출, 전기 자동차의 매출이 20%나 급감을 이렇게 또 했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자동차 부분의 매출이 이제 전년 대비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예상보다 더 많이 내려갔다고 하네요. 예상은 한 10% 정도, 15% 정도 이 매출이 이렇게 또 낮아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보다 더 낮은 20%나 이렇게 또 감소를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이 테슬라 주식에 어닝펄 쉐어 있지 않습니까? 어닝펄 쉐어는 27센트가 이렇게 또 나왔다. 예상치는 39센트였다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좀 이제 많이 낮게 나왔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이 테슬라의 이 매출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193억 달러가 이렇게 또 기록을 이렇게 또 했다. 그런데 이것은 예상치 211억 달러에 훨씬 못 미치는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자동차 매출만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140억 달러를 이렇게 또 기록을 했다. 그리고 이것은 작년이랑 비교를 해가지고 작년에는 174억 달러를 이렇게 또 기록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거든요. 다시 말해가지고 20%가 이렇게 또 감소를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총 매출 이제 감소율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전년이랑 이렇게 또 대비를 해가지고 9%가 이렇게 또 내려간 것이다. 그리고 순이익은 4억 900만 달러를 이렇게 또 기록을 하게 되면서 작년이랑 비교를 해가지고 71%가 폭락을 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여기 뉴스에서 이렇게 또 보시다시피 이 일론 머스크가 이 트럼프 대통령이랑 이렇게 또 일을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지금 도지에서 열심히 트럼프 대통령이랑 이렇게 또 붙어 먹게 되면서 테슬라의 순이익이 71%나 폭락을 했다. 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이게 운영 이익도 66%가 이렇게 또 감소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4억 달러를 이렇게 또 기록을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영업 이익률은 2.1%를 이렇게 또 기록을 이렇게 또 했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테슬라는 아시다시피 테슬라 모델 Y가 이렇게 또 새롭게 이렇게 또 나오게 되면서 생산 라인을 이렇게 또 개편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평균 판매가가 굉장히 또 이렇게 또 많이 내려갔다고 하네요. 그리고 판매가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랑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또 붙어 먹어가지고 뭐 보이콧도 이렇게 또 일어나고 있고 실제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에 대한 반감을 이렇게 또 드러내다 보니까 안 팔려가지고 인센티브 같은 것들도 이제 많이 이렇게 또 내놓고 리스 같은 것들도 진짜 말도 안 되게 싸게 이렇게 또 내놓는 것들도 이렇게 또 많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만약에 이 바이든 대통령 때부터 이렇게 또 있었었던 그 환경 규제 그 크레딧 있지 않습니까? 그 크레딧이 없었었다고 하면은 자동차 판매는 적자를 기록을 했었을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 환경 규제 뭐 크레딧 같은 것들 지금 막 없애려고 한다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나오고 있거든요. 분명히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 테슬라한테는 진짜 나쁜 그런 대통령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에 이렇게 또 붙어 먹었다라는 거 그 자체가 테슬라한테는 진짜 악재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또 쌓인 게 아닌가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테슬라의 주식이 이렇게 또 많이 하락을 하고 최근 들어가지고 많이 이렇게 또 하락을 하고 지금은 오르고 있어요. 지금은 오르고 있기는 있는데 많이 이렇게 또 하락을 하고 그리고 테슬라의 매출에 이렇게 또 깎아 먹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일론 머스크 때문이다.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랑 이렇게 같이 일을 이렇게 또 하게 됨으로 해가지고 도지에서 수장을 이렇게 또 맡아가지고 지금 정부를 이렇게 또 축소를 이렇게 또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이 테슬라에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백악관에서 일을 하는 게 굉장히 많았었다.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이렇게 또 받으면서 그리고 이 미운털이 이렇게 또 찍히게 되면서 지금 테슬라의 브랜드 이미지를 엄청나게 깎아 먹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관세를 말도 못하게 이렇게 또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테슬라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배터리 기업이라고도 이렇게 또 할 수가 있거든요. 배터리를 굉장히 이렇게 또 많이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데 그 배터리를 이렇게 또 만드는 그 원료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중국에서 거의 대부분 이렇게 또 수입을 해야 되는데 이런 히토류 같은 것들도 많이 이렇게 또 수입을 해야 하는데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가지고 관세가 145%가 지금 매겨지는 그런 상황을 이렇게 또 맞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중국에서는 미국에 이렇게 또 뭐 레어얼스 같은 거 히토류 같은 것들 이제 수출을 이렇게 또 하는 것을 지금 뭐 막고 있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테슬라는 이중고를 이렇게 또 겪고 있다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지금 테슬라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전기차 부분은 그냥 뭐 별다른 변동이 없이 계속 이렇게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테슬라 모델 Y 이렇게 또 나오고 그리고 뭐 기존에 있었던 그 판매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지금 이 테슬라에서 좀 이제 많은 이 노력을 이렇게 또 쏟고 있는 그 분야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바로 이제 로보택시다. 그리고 이제 에너지 사업이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6월 달부터 이제 오스틴에서 이제 자율주행 차량 로보택시 있지 않습니까? 그 로보택시를 아마 이제 시작을 이렇게 또 할 수 있어 보인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휴머노이드 로봇 있지 않습니까? 그 옵티머스도 올해 안에 이 캘리포니아에서 이렇게 또 생산을 이렇게 또 할 것으로 이렇게 또 계획을 이렇게 또 잡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번 1분기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자동차가 좀 이제 많이 다운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미운털이 이렇게 또 바뀌게 되면서 자동차 매출이 굉장히 많이 줄고 이익도 뭐 71%막 줄고 그랬는데 그런데 테슬라가 자동차만 파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에너지도 있지 않습니까? 태양광 에너지 이렇게 또 하고 그러잖아요. 이 에너지 부분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작년이랑 대비를 해가지고 67%나 이렇게 또 성장을 하면서 27억 달러의 매출을 이렇게 또 기록을 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테슬라에서 이제 가장 많이 성장을 한 게 가장 많이가 아니라 오로지 성장을 한 게 이 에너지 부분인데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이 트럼프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친환경 에너지를 지금 엄청나게 압박을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시다시피 제가 어제 뉴스에서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태양광 그런 뭐 셀 같은 것들이나 그런 이제 태양광 그런 패널 같은 거 미국으로 이렇게 또 수입이 되는 것들에 대해 가지고 관세를 3,521%를 매기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몇몇 이제 국가들에 대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오로지 이 테슬라에서 이제 성장을 했었던 그 부분이 바로 이 에너지 부분인데 그 에너지 부분에서 이제 앞으로 이제 별로 미래가 좋지가 않다라고 한다고 해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은 석탄을 캐가지고 석탄 발전소를 더 늘리자 클린 콜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진짜 트럼프 대통령 개짜증이 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이랑 이렇게 또 붙어 먹다 보니까 지금 테슬라의 여러 가지 이제 사업들을 본다고 하면은 별로 상황은 안 좋게 이렇게 또 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간에 지금 테슬라의 주가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뭐 작년 이 최고치랑 이렇게 또 비교를 해가지고 41%가 이렇게 또 하락을 한 상태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직도 굉장히 많은 국가들에서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에서도 이 일론 머스크의 정치적 그 성향으로 인해 가지고 뭐 항의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테슬라 이제 반대하는 시위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중국 전기 자동차들이랑 경쟁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계속 이렇게 또 밀리고 있다. 그리고 이제 로보택시 분야에서도 지금 구글의 웨이모에 뒤처지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는 지금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을 계속 이렇게 또 맞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하지만 지금 이 주식은 오르고 있습니다. 너무나 이렇게 내려갔다가 그러다가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조만간 이제 이 도지에서 좀 이제 나오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일론 머스크가 부정적인 이미지를 테슬라 브랜드 이미지를 이렇게 또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테슬라 실적은 71% 순이익 71%가 이렇게 또 이 감소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테슬라 자체는 별로 좋지는 않지만 그런데 주식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주식은 항상 미래 가치에 대해 가지고 반영을 하지 않습니까? 반영을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지금이 이제 바닥인 것 같다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래가지고 저가 매수에 좀 이제 많이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테슬라 스톡이 오늘은 한 7%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이제 중국이랑 상호 관세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거 어느 정도 이제 완화를 이렇게 또 해주겠다. 0%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145%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투자자들이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도 이제 중국에 대한 이제 상호 관세는 50%에서 한 65%대까지로 이렇게 또 낮춰줄 것 같다. 지금보다는 한 뭐 50%반 이상은 깎일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연준 파월 의장도 이제 해임을 하지 않겠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시장이 이렇게 또 안정이 되고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일론 머스크가 이제 조만간 나는 이 도지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테슬라에서 더 많이 이렇게 또 일을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아시다시피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되고 그리고 취임을 이렇게 할 때 자기가 맞았으니까 자기가 엄청나게 투자를 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이렇게 또 당선이 되다 보니까 신이 나가지고 막 엄청나게 나대지 않았습니까? 나대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또라이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그 취임식 날 막 요딴 거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막 유럽에서 특히 이제 독일에서 막 너무나 열받아가지고 특히 독일에서는 우리는 이제 절대로 테슬라 차를 사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테슬라 브랜드 이미지만 날아가고 실제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 매장에다가 막 진짜 테러를 하고 그리고 시위도 전국적으로 이렇게 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도 깜짝 놀란 거야. 아니 진짜 이렇게 한다고? 라고 하면서 막 인터뷰에 이렇게 또 하면서 이거는 뭐 테러다 막 얘기를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도 놀라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진짜 놀랬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일론 머스크가 나와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입을 그냥 꾹 닫았어요. 꾹 닫고 그리고 나는 이제 조만간 도지에서 이제 나온다. 이제 기초를 다 다져놨기 때문에 이제 자를 거 다 거의 다 잘랐기 때문에 이제 조만간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일론 머스크 이 도지에서 이렇게 또 한 것을 본다고 하면은 도지가 이렇게 또 약속을 이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또 약속을 한 그 정부 지출 그 삭감하는 거 10%도 안 됐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일론 머스크는 도대체 한 게 무엇이냐라는 그런 얘기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도지에서 뭐 어마무시하게 많은 예산을 뭐 삭감을 했다네 말았다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 뭐 10%밖에 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뭐 처음에는 일론 머스크 이제 도지에서 정부 예산 삭감을 너무나 이렇게 또 많이 해가지고 국민 한 가정당 한 $5,000 정도의 뭐 체크를 뭐 발송을 할 수도 있다네 만다네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거 쏙 들어갔습니다. 그거 쏙 들어가고 그리고 누가 이렇게 또 계산을 했더라고. 계산을 이렇게 또 해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그 뭐 감축을 한 거 예산 감축을 한 것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한 가정당 $5,000 정도가 아니라 $25 정도밖에 되지가 않는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 도지에서 지금 이렇게 또 삭감을 한 그거를 사람들한테 뭐 스티뮬러스 체크라고 해서 만약에 보내준다고 한다고 하면은 $20 정도밖에 못 보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도지를 이렇게 또 하면서 뭐 정부를 막 삭감을 하면서 뭐 별로 한 게 없다라는 그런 소리지. 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빈술에만 엄청나게 요란했고, 그 뭐 거의 한 것도 없다. 그냥 한 것도 없이 이 테슬라 브랜드 이미지만 엄청나게 깎아먹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 뭐 사지 않겠다고 하고, 그냥 일론 머스크가 한 것은 헛짓이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일론 머스크도 충격을 받은 거야. 아니 이렇게까지 나온다고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깨달은 거지. 역시 파워는 사람들한테 있구나. 지금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또 돌아서다 보니까 실제로 이 테슬라의 매출이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깎여버리고, 그리고 계속 이대로 가다가는 나가리 되겠다라고 일론 머스크도 이렇게 또 생각을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래가지고 이제는 도지에서 이제 나오겠다. 거의 뭐 백악관에서 이렇게 또 살다시피 하면서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도지에서 일을 하는 시간을 거의 줄여버리고 이제는 테슬라에서 이렇게 또 집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또 안정을 하게 되면서 오늘 이 주식이 이렇게 5% 넘게 이렇게 또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지금 투자자들이 이제 텍사스 이제 6월 달에 그 로보택시가 이렇게 또 아마 이제 시행을 이렇게 할 수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기대도 어느 정도 이렇게 또 있고, 그리고 테슬라에서 어쩌면은 뭐 저가 차량 출시도 이렇게 또 할 수도 있다. 이 로보택시가 이제 저가 차량으로 이렇게 또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 로보택시가 저가 차량으로 이렇게 또 나오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뭐 테슬라 모델 2 같은 거는 뭐 캔슬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이렇게 또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로보택시를 이렇게 또 발표를 이렇게 또 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 그 로보택시에 대해 가지고 어떠한 발표가 이렇게 또 나올지에 대해 가지고 좀 이제 기대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월 달을 이렇게 또 기대를 하면서 주식이 이렇게 또 슬금슬금 이렇게 또 오르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어쨌든 일론 머스크는 이 트럼프를 이렇게 또 지지를 한 게 진짜 신의 한 수가 아니라 최악의 선택이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오늘 이 비트코인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어제 이어가지고 막 주식시장에 이렇게 또 상승을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지금 비트코인은 95,000달러를 지금 넘어서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비트코인은 지금 3일 연속 이렇게 또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뭐 비트코인은 뭐 90,000달러 뭐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94,000달러 갔다가 뭐 92,000달러 갔다가 막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또 하고 있기는 있지만, 아마 95,000달러도 이렇게 또 이 돌파를 이렇게 할 수도 있어 보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다고 하네요. 왜냐하면은 주식시장에 지금 강세를 이렇게 또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금 가격이 너무나 이렇게 또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막 3,500달러 넘어서고 뭐 지금은 내려가기는 내려갔지만 수많은 이 개미 투자자들이 금 사는 것도 좋기는 좋지만 이제 디지털 금이라고도 하는 이 비트코인도 어느 정도 이렇게 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눈을 또 이제 비트코인으로 이제 돌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거기에 더불어 가지고 주식시장도 이렇게 또 오르다 보니까 지금 많이 이렇게 또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좀 불안정하지 않습니까? 많이 이제 등락을 이렇게 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이제 조심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 이제 투자자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자신의 이 투자금들을 막 여기저기다가 많이 이렇게 또 옮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불확실성이 너무나 높다 보니까 막 주식시장에서 빼가지고 뭐 안전자산에다가 투자를 하고 뭐 채권도 뭐 뺐다 뭐 여기저기서 막 이렇게 또 옮겨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 불안 요소들이 이렇게 또 많다 보니까 많이 이 자금들이 이렇게 또 움직여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주식시장도 등락이 심하고, 그리고 비트코인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등락이 이렇게 또 심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 등락을 이제 부추기는 것은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입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연 미국은 어떻게 될는지.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벌써 이제 상호관세 이렇게 또 때리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연말에는 좀 더 이제 나쁜 소식이 이렇게 또 들려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직 이제 지표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안 좋은 지표들이 아직은 안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안 좋은 지표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좀 더 많이 이렇게 또 하락을 할 수도 있어 보이지가 않나. 제가 계속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주식은 내려갈 때는 한 번에 내려가지가 않는다. 한 번 내려가고 이제 뜨고 내려가고 뜨고. 그런데 이게 뜰 때, 이게 내려가다 뜰 때 사람들은 이거 올라가는 건가 하고 이렇게 붙잡다가 또 한번 지하실로 이렇게 또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아무도 모릅니다. 주식시장은 아무도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잘 알아서 이렇게 또 공부를 하시고 이제 판단을 이렇게 또 하는 것이지만, 많이들 이 폭락을 이렇게 또 하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튀기면서 이렇게 또 내려가다 보니까 올라갈 때 잡았다가 더 지하실로 내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잘 알아보시고 안전하게 투자를 이렇게 또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유튜브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있는데요. 유튜브가 올해 들어가지고 20주년을 이렇게 또 맞이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2025년도 이 매출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전 세계 최대 미디어 기업이 이제 될 것으로 이렇게 또 전망이 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 유튜브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2005년도에 처음 이렇게 또 출시가 됐거든요. 2005년도에 3명의 그 엔지니어들이 이렇게 또 모여가지고 유튜브를 이렇게 또 만들어서 미아또즈라고 하는 처음에 그 영상이 올라온 게 있거든요. 이 유튜브에 찾아보면 됩니다. 그 영상을 이렇게 또 시작으로 이렇게 또 해가지고 20년 동안 계속 해가지고 급성장을 이렇게 또 했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지금 이 유튜브는 구글에 이렇게 또 소속이 되어 있기는 있지만 알파벳에 소속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독립기업으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현재 이 유튜브의 가치는 대략 한 5,500억 달러 정도에 달할 것이다. 550 빌리언. 어마무시하게 큰 거죠. 최고. 엄청나게 큰 기업이 이렇게 또 되어버렸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아마도 유튜브는 올해 들어가지고 디즈니 있지 않습니까? 디즈니를 제치고 매출 기준으로 전 세계 최대 미디어 기업으로 이렇게 또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닐슨 조사하는 것에 이렇게 또 따른다고 하면은 유튜브는 미국 전체 TV 시청 시간 12%를 이렇게 또 차지를 이렇게 또 하면서 1위를 기록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진짜 유튜브는 대박. 저도 유튜브를 맨날 이렇게 또 영상을 이렇게 또 만들면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또 많이 봐주시지 않습니까? 미국에 계신 수많은 이 한국 분들이 이렇게 또 많이 이렇게 또 봐주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전 세계를 이렇게 또 대상으로 해가지고 세세하게 이렇게 또 세분을 이렇게 또 하면서 많은 시청자들을 이렇게 또 끌어모으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이 유튜브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컨텐츠 투자 없이 크리에이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 같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자체적으로 이렇게 또 만들어가지고 크리에이터 의존 모델로 성장을 한 진짜 대박의 그런 아이템이지 않나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유튜브 프리미엄 그리고 유튜브 뮤직, 유튜브 TV 같은 것들을 이렇게 또 만들면서 이 유료 구독자가 2027년도까지 한 1억 4,500만 명 그리고 1,150만 명에 이렇게 또 이를 것으로 이렇게 또 전망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크리에이터들한테 계속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광고 수익을 배분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그러면서 2021년도에서 2024년도 사이에 이 크리에이터들한테 이렇게 또 지급이 된 그 금액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700억 달러, 70 빌리언 달러 이상을 이렇게 또 페이아웃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틱톡이 급부상을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틱톡이랑 이렇게 또 경쟁을 이렇게 또 하기 위해 가지고 유튜브도 유튜브 쇼츠를 이렇게 또 도입을 이렇게 또 하기는 했지만 그런데 아직도 이제 수익성에서는 좀 많은 과제를 이렇게 또 안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유튜브 쇼츠가 또 많은 인기를 얻고 있기는 있지만 그런데 이 틱톡이랑 이렇게 또 비교를 해서는 수익성이 아직도 확보가 되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가지고 미 연방 법원에서는 지금 구글이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독점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불법이다, 지금 모노폴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판결을 이렇게 또 내렸기 때문에 유튜브가 어쩌면은 분사도 될 수도 있어 보인다, 그런 가능성도 있다. 라고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좀 위기도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구글에서는 유튜브를 놓을 수가 없거든요.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그 구글에서 이렇게 또 벌어들이고 있는 그 금액이 너무나 이렇게 또 크기 때문에 좀 위기 같은 게 이렇게 또 감돌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이 유튜브를 이렇게 또 통해 가지고 유튜브 역시 많은 성장을 이렇게 또 하긴 했지만 저 같은 크리에이터들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 이 크리에이터들이 새로운 직업을 이렇게 또 창출해 가지고 크리에이터라는 그 직업이 있지 않습니까? 저 같은 그런 직업이 이렇게 또 돼 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또 기회를 이렇게 또 열어주고 있다. 같이 이렇게 잘 성장을 이렇게 또 해나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유튜브는 앞으로도 잘 성장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는 애플 메타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유럽에서 지금 애플하고 이제 메타에다가
벌금을 이렇게 또 부과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유럽 연합에서는 디지털 시장법이라고 이렇게 또 해가지고 지금 애플에다가 계속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뭐 불법이다 계속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이 애플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앱스토어에서만 이렇게 다운로드를 하고 거기에서만 이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또 출시를 해가지고 이제 아이폰에다가 이렇게 또 설치를 이렇게 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모노폴리죠. 그런 것들에 대한 벌금이 이렇게 또 부과가 됐다고 하는데, 자그마치 5억 유로, 500 밀리언 유로의 벌금을 이렇게 또 부과받았다. 그리고 이 메타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이런 뭐 광고 같은 것들에 대해 가지고 그것도 좀 뭐 디지털 뭐 시장법에 뭐 위배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2억 유로, 200 밀리언 유로의 이제 벌금을 이렇게 또 받았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메타 같은 경우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뭐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사용자들이 광고가 없는 그 앱을 이렇게 또 이용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요금을 이렇게 또 지불을 이렇게 또 해야 하는데, 그런데 그것은 시장법에 위배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유럽 연합에서는 계속해가지고 이제 조사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뭐 애플하고 이제 메타가 2024년도부터 이렇게 또 시행이 되는 뭐 디지털 시장법이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조사를 1년 동안 이렇게 또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나온 그 결과가 이런 벌금들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 애플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유럽의 결정은 지금 불공정하게 애플을 이렇게 또 겨냥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제 주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마 이제 항소를 이렇게 또 계획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 같다 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고, 그러면서 이제 메타에서도 유럽에서는 우리를 이렇게 또 겨냥을 해가지고 벌금을 이렇게 또 부과를 이렇게 또 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우리가 이제 유럽에다가 세금을 내는 것과 이렇게 또 마찬가지다, 이 불공정한 세금을 이렇게 또 내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다른 그 유럽의 기업들이랑 다른 기준을 이렇게 또 받고 있다 라고 이제 주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 유럽 연합에서는 강경한 입장을 이렇게 또 내놓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우리들은 이 디지털 시장법을 엄격히 시행을 이렇게 또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법 집행을 계속 할 것이다 라고 이제 강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지금 뭐 유럽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관세 전쟁을 피해가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보복 조치를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보복 조치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 지금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에서 이런 미국의 기업들이 계속해가지고 타격을 이렇게 또 입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중국에서도 보잉에 대해 가지고 타격을 이렇게 또 주고 있고요. 이렇게 중국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유럽에서도 애플, 뭐 메타에 대해서도 이제 벌금을 이렇게 또 때리고 있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전 세계에서 미국 기업들한테 좀 이제 나쁜 그런 판결을 계속 이렇게 또 내리는 게 훨씬 더 이제 많아 보이지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좀 이제 재미난 뉴스를 이렇게 또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들은 자신의 자산이 몇 퍼센트에 이제 속해 있는지 그거 아십니까? 그것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있어서 이렇게 또 가지고 와봤는데, 미국에서 탑 1%, 탑 5%, 뭐 탑 10%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어디에 이렇게 또 해당을 하는지에 대한 기사가 이렇게 또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상위 1%에 자신이 속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이제 자산이 얼마만큼 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상위 1%는 미국에서 이제 상위 1%는 자산이 1160만 달러에서 1370만 달러의 자산이 있어야지 상위 1%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야,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아야 한다는 그 자산이라는 게 모든 거를 다 팔아버려 가지고 자신이 가질 수 있는 그 금액이지 않습니까? 자산이 1160만 달러, 1300만 달러 정도 있어야지 된다고 합니다. 상위 1%. 상위 5%에 들기 위해서는 자신의 자산이 117만 달러에서 270만 달러까지 있어야지 상위 5%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상위 10%에 들려고 한다고 하면은 100만 달러에서 190만 달러가 있다고 하면은 자산이 상위 10%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진짜 돈이, 그러니까 자산이 굉장히 많아야지만 상위 10%, 뭐 상위 5%, 상위 1%에 이렇게 또 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상위 0.1%에 들려고 한다고 하면은 자산이 무려 6,200만 달러 이상이 있어야지 상위 0.1%라고 한다고 하네요. 야, 자산이 6,200만 달러?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 로또 한 방이면 되기는 되는데 그 로또 한 방이 엄청나게 힘들죠.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찰스 슈왑에서 이렇게 또 조사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는데, 자신이 평균적으로 부유함을 느끼기 위해서 얼마만큼 필요한지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250만 달러 정도의 자산이 있어야지만 자신이 부유하다라고 느낀다고 하네요. 250만 달러. 엄청나네요. 그러니까 내가 좀 이제 부자이다 싶다고 이제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자산이 250만 달러 정도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50만 달러가 없다고 하면은 부자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것은 2023년도 220만 달러에서 이렇게 또 상승을 한 수치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금융적으로 안정감을 느끼는 그런 자산은 한 77만 달러 이상이 있어야지 금융적으로 이렇게 또 안전하다라고 느낀다고 하네요. 뭐 부자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제 안정감 있게 이렇게 또 살 수가 있는 것은 자산이 한 77만 달러 정도 있어야 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중산층으로 이제 느껴야 하는 사람들은 자산이 한 77만 달러 정도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상위 1% 이상의 이제 자산가들 있지 않습니까? 1,100만 달러 이상 가진 사람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그런 사람들은 자산을 여러 곳에 이렇게 또 보유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주식에 있고, 부동산에 있고, 암호화폐에 있고, 뭐 비상장 기업에 있고, 이렇듯 자신의 자산들이 여러 군데 이렇게 또 있어가지고 경제적 이제 충격에 좀 잘 견디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최근 들어가지고 주식시장이 이렇게 또 하락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산들이 잘 견디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상위 1%의 부자들, 1,100만 달러 이상 있는 사람들은 자산들이 뭐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 뭐 암호화폐 여러 군데 이렇게 또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많이 여기서 이렇게 또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이 다른 곳들에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또 유지를 이렇게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충격을 좀 많이 완화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떻게 여러분들은 부자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시나요? 250만 달러 자산이 있으시다고 한다고 하면은 미국에서 진짜 부자이십니다. 상위 5%, 상위 5%. 부자이시고요. 상위 10%는 100만 달러 이상 있어야지 상위 10%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자산이라고 이렇게 또 말한다고 하면은 뭐 주식, 부동산, 뭐 암호화폐 지금 싹 다 팔아가지고 가지고 있는 그 자산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싹 다 팔아서 이제 현금화 할 수 있는 그 금액이 100만 달러 이상이면은 상위 10%, 250만 달러면은 상위 5%, 1,100만 달러 이상이면은 상위 1%라고 한다고 합니다. 1,100만 달러, 상위 1%, 되면은 얼마나 좋지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여기 이제 뉴욕타임즈에서는 제이드 벤스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제이드 벤스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 우크라이나랑 그리고 이 러시아랑 전쟁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미국이 이제 평화 협정을 빨리 이렇게 또 하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제이드 벤스가 어제 뭐 기자회견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인도에서 기자회견을 이렇게 또 했는데, 우크라이나한테 이 평화 제안을 빨리 이렇게 또 수용을 해라 라고 이 우크라이나한테 이렇게 재촉을 이렇게 했다고 하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러시아 편을 좀 이제 들어줬다고 합니다. 지금 이 미국에 이렇게 또 제안을 하고 있는 평화 협약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전쟁 중에 있는 그 영토를 동결을 해라. 지금 이 러시아한테 이제 뺏긴 영토들은 러시아한테 줘버리고, 그리고 크림반도 이제 합병한 거 있지 않습니까? 병합한 것을 인정을 해라.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나토 가입을 하는 것을 금지를 해라. 인정을 해라. 라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또 포함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거를 우크라이나한테 지금 강요를 제이드 벤스는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이드 벤스는 우리가 이렇게 또 평화 협정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가지고 너네가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 평화 협정에서 물러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지금 이 미국의 스탠스를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리들의 전쟁이 아니다 라는 그런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차피 빼앗기지 않았느냐. 빼앗긴 땅 다 줘버리고,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나토에 가입을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조건 하에 평화협정 빨리 맺어라 라고 제이드 벤스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땜빵입니다. 땜빵.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을 하고 있을 그 당시에만 전쟁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평화협정이거든요.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랑 평화협정을 계속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합니다. 뭐 20년에 걸쳐가지고 굉장히 많은 평화협정을 했는데, 그런데 지금 이거 봐라.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봐라. 평화협정을 20년간 계속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 꼴이 났다라는 그런 소리죠. 다시 말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 평화협정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땜빵일 뿐이다 라는 그런 소리예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재임 기간에만 전쟁을 끝내고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상관없이 지금만 전쟁하지 말아라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지금 이 우크라이나를 본다고 하면은 우리들은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강력하게 지금 거부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네요. 우리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이 크림반도를 이렇게 또 빼앗아 간 것에 대해 가지고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지금 미국 이 제이드 벤스가 어제 얘기를 이렇게 한 것은 지금 러시아 페이버를 들어주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쩌다가 지금 미국이 이렇게 됐는지 좀 너무나 안타깝지 않나. 미국은 이제는 더 이상 의로운 그런 이제 국가가 아닙니다. 더 이상 정의로운 그런 국가가 아니야. 미국은 거의 러시아급으로, 패급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여기 더 엑시오스 뉴스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스캇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IMF나 지금 월드뱅크 있지 않습니까? 세계은행은 개혁이 이렇게 또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미국이 이 IMF나 세계은행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렇게 또 이끌겠다라고 밝혔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스캇 베센트는 지금 현재 이 두 기관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충분한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지금 뭐 IMF나 이 세계은행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뭐 환경 문제, 뭐 성별 문제, 사회 문제에 대해 가지고 과도한 자원을 이렇게 또 할애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다시 말해가지고 DEI 문제에 대해 가지고 너무나 많은 금액을 이렇게 또 쓰고 있다. 이것들은 이 IMF나 세계은행의 이제 본래 핵심 임무에 반하는 것이다. 집중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미국이 이 IMF나 이제 세계은행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 DEI를 버려버리고 원래 본래 목적으로 다시 이끌겠다라고 스캇 베센트는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 산하에 전 세계가 많은 변화를 이렇게 또 겪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IMF와 이제 세계은행은 뭐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상관을 하지 않을 거고, 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상관을 하지 않고 오로지 돈만 보고 이제 앞으로 나아가겠다라고 지금 스캇 베센트가 이렇게 선언을 이렇게 한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는 철저히 전혀 뭐 정의로운 거 같은 거 하나도 없이 돈만 보고 전 세계가 이렇게 또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에 대한 지지율 있지 않습니까? 지지율이 계속해서 이렇게 또 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경제 정책에 대한 승인율, 이 지지율이 37%를 이렇게 또 기록을 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제가 얼마 전에 뉴스에서 이렇게 또 말씀드렸을 때 한 40%이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렸는데 또 내려갔습니다. 37%로 역대 최저치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1기 때랑 2기 때랑 이렇게 또 합쳐가지고 역대 최저치이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지금 실제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있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한 75% 정도는
아마도 미국은 경기 침체에 빠질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들이 너무나 불안정하다라고 이제 답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경제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인들의 한 33% 정도는 3분의 1 정도는 실제로 이제 생활비에 대해 가지고 우려를 이렇게 또 나타내고 있다. 생활비가 이렇게 또 올라가게 된다고 하면은 내가 이제 생활도 못하는 거 아니야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이제 미국인들 그 소셜 세큐리티 이렇게 또 받으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뭐 노인분들 특히 한 75% 정도는 우리 소셜 세큐리티도 어느 정도 타격을 이렇게 또 많이 입을 것으로 이렇게 또 전망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불안감을 이렇게 또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미국인들이 불안감에 이렇게 또 휩싸여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이제 리얼 아이디 있지 않습니까? 리얼 아이디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 리얼 아이디 데드라인이 이제 5월 7일입니다. 5월 7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리얼 아이디를 이렇게 또 받기 위해 가지고 이 DMV로 이렇게 또 가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받았는데, 그런데 이제 저희 부모님이 이렇게 또 리얼 아이디 받아야 하는 게 아니느냐라고 해가지고 저한테 이 DMV에다가 예약을 해달라고 이렇게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약을 하려고 DMV에 이렇게 또 가니까 리얼 아이디는 이 패스포트가 있다고 하면은 솔직히 말해서 지금 안 해도 된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제가 DMV 그 웹사이트에 가가지고 보니까 만약에 패스포트가 있다고 하면은 지금 안 해도 된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다음 리뉴얼 할 때 자동으로 다 이렇게 또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 리뉴얼 할 때 와가지고 하면은 된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 리얼 아이디가 필요할 때에는 페더럴 빌딩 같은데 이렇게 또 들어갈 때 있지 않습니까? 들어갈 때나 아니면은 국내 여행을 할 때 아이디만 가지고 보통 이제 많이 여행을 하지 않습니까? 국내 여행은. 그런데 이제부터는 리얼 아이디가 있어야지만 아이디만 가지고 여행을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패스포트가 있다, 여권이 있다고 하면은 지금 당장은 리얼 아이디가 필요하지 않는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 불편함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권이 없다고 하면은 리얼 아이디 빨리 이제 만드시면은 좋기는 좋지만, 그런데 지금 줄이 어마무시하다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리얼 아이디를 이렇게 또 받으려고 한다고 하면은 DMV에 가가지고 신분증 가지고 가야 된다고 하고요.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아이디 가지고 가야 된다고 하고, 이 소셜 세큐리티 넘버가 있어야 된다고 하고, 생년월일 이렇게 또 있어야 된다고 하고, 주 거주를 하고 있는 증명 서류, 뭐 엘렉트릭 빌 같은 것들이나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이렇게 또 가지고 가야 된다고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예전에 뭐 공짜로 이렇게 또 해준다고 해가지고 저는 가서 이렇게 또 했는데, 저는 시민권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권을 가지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출생 증명증을 이렇게 또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그런데 저는 출생 증명증이 한국에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저는 이 시민권을 가지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리얼 아이디를 이렇게 또 받으려고 한다고 하면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또 필요로 하다. 그렇지만 패스포트가 있다고 하면은 솔직히 말해서 당장은 필요한 것은 아니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작업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 with all your heart. Missing someone.